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며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국 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방산무기 동향연구소는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미래의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CNN 역시 KF-21 전투기에 대해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살릴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로 인해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시장의 새로운 샛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공급 계약만 보더라도 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2028년까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보조 동력장치를 포함한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핵심 장비들도 놀랍습니다. 전투기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가 될 다기능 시연기,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엔진은 한국형 엔진으로 미국의 기술로 라이선스 제작하고 있지만 한국 부품의 비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넘어 완전한 한국산 엔진 개발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술에 대한 성과가 나면서 대한민국도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엔진 개발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엔진 사업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항공엔진 관련 업체는 일본 IHI,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엔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서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 역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더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사실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의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될 것이며, 종국에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든 부품을 차근차근 국산화시키고 있으며 국산 엔진 개발과 함께 진정한 5세대를 향한 스텔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1월 21일 영상입니다. 아메리칸 매체 에어로플랩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3가지 개량형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물론 아직 난관이 남아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개발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빨라 수많은 외신이 특집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이 남긴 선례를 살펴본다면 신형 전투기 착수 후 전력화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5년 이상인데, 대한민국의 개발 계획은 10년 안팎으로 처음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성공가도를 달리며 개발 일정에 맞춰 모든 상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 상황이 일정에 맞춰 완벽히 성공하게 될 경우 현재 항공선진국보다 짧은 기간에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4월 시제 1호기를 출고한 뒤 2022년 7월 첫 비행 성공을 거쳐 초음속 돌파, A사 레이더 탑재, 공대공 무장 분리 발사 시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고기동 고받음갑 시험, 공중급 유 시험까지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첫 단계적 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시험 비행 횟수는 총 2,000여 회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도합 1,400여 회를 진행하며 놀라운 속도로 기적에 가까운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 사업 초기 해외 전투기 개발 유수업체는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을 기적에 기반한 일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계획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한 번의 지원도 없이 순조롭게 기술 개발을 해내었고, 이에 한국의 기술력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더욱 놀라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기술력 증진의 중심에 스텔스 성능과 국산 엔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하여 2가지 기술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여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텔스 성능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많은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를 건너뛰고 너도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기술적 측면의 영역에서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급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스텔스 기술은 차근차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보람의 전투기는 4.5세대급 블록1의 성능을 최종 개량 중인데요. 더불어 202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록2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 공식적인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그제서야 다들 놀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람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KF-21 블록1은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텔스 기체라면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MWS와 덕컴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리부터 계획된 일이며 추후 블록2부터는 스텔스기의 필수 장비로 평가받는 MWS와 덕컴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덕컴의 경우는 이미 국산 개발을 마친 장비입니다. 전투기 탑재용 테스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국산 수리온 계열 헬기에 탑재되며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성공적인 완성품이 국산 장비로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생산하며 상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용 덕컴 개발 역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기체의 스텔스를 완벽히 적용하기에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스텔스 적용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미 뛰어난 스텔스기로 진화할 것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여전히 F-22 랩터입니다. 최대 중량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 역시 F-35 전투기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단가와 운영 유지비로 인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F-35 전투기는 우리 공군도 사용하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5세대 기체에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투기의 단점인 가성비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블록2, 블록3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며 스텔스 측면에서도 기능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가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충격받아 기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왔을 뿐이며 대한민국 스스로 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가 느리며 기술력이 낮은 국가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타격을 입기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너무나 우수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다르게 모든 무기체계를 첨단 기술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한국은 자주 국방을 열망하며 높은 방산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노력이 빛나고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이 순조롭게 개발되어 완벽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